자, 오늘 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폭탄 부동산 시장에도 그래서 상상 이상의 타격 입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몇몇 분이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그 땅집고라는 그쪽이에요. 열정마녀 김프로님 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저녁 해야 되는데 농땡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네. 자, 상상 이상으로 주택 시장이 꺼질 수도 있다. 부동산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야, 무섭죠. 그쵸? 자, 세계 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면서 1997년, 2008년에 이은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게 근데 어제 날짜라는 거죠. 어제 날짜. 오늘 더 빠졌다. 정말 작살나고 있다. 정말 그 주식에다가 좀 많이 넣으신 분들은 지금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좀 근데 이게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이 경제가 다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찌 됐든 간에 좀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코로나가 좀 확진자도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퇴원하는 사람도 좀 완치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다 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참 걱정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도 주택 매매, 전세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신규 분양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출 세금 규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출 세금 규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럼 이제 그 정말 자금이 많이 있으신 분들만 더 좋아지는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어쨌든 주택시장이 현재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예기치 못한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 땅집고가 국내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다. 자, 봅시다. 자, 결론이 뭐냐면 부동산도 안전지대 아니다. 전국 4에서 5% 하락할 수도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좀 크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볼 거예요. 그쵸? 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전문가들의 부동산 시장 전망. 자, 보시면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나오시죠?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님 나오셨고요. 박원갑 위원님, 그리고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 그리고 고정환 원장님, 그리고 홍춘욱 박사님 대표님, 그리고 이상호 대표님, 그리고 김덕래 실장님, 그리고 심교원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그냥 한 줄 요약이 있어요. 자, 보시면 송 부장님께서는 자, 올 하반기 전국 집값 4에서 5% 하락할 수도 있다. 갑자기 막 눈앞이 캄캄해지죠. 자, 이 박원갑 위원님은 공실 증가에 따라서 상가 시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상가가 직격탄을 맞을 거다. 진짜 제 주변에 제가 강남에 있는데 여기 제가 있는 공유 오피스도 공실이 많고요. 주변에 상가 이쪽 공실 많습니다. 정말 좀 다 힘드는 것 같아요. 자, 하명진 빅데이터 랩장님은 직방 랩장님은 자, 금융 위기가 온다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상상 이상으로 꺼질 거다. 무시무시하네요. 고종환 원장님은 경기 하락 사이클에 코로나까지 겹쳤다. 앞으로 2-3년간 오르기 어렵다. 자, 홍춘욱 박사님. 자, 2008년 당시보다 가계 부채의 건전성은 높다. 큰 위기는 없을 거다. 좀 약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실 2008년 당시에도
다른 나라 대비예요. 다른 나라 대비 그때 대출 규제는 좀 다행히 잘 해서 상대적으로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보다는 좀 더 낫다고 하네요. 그래서 큰 위기는 없을 거라고 홍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상호 대표님은 공포감이 문제다. 결국 심리가 문제라는 거죠. 아직 실제 지표상으로는 거래가 위축은 없는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덕래 실장님,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2 내지 3년 내에 공급 감소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건데, 사실 서울 수도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 작년부터 이게 꺾이는 게 맞긴 맞았어요. 그런 걸 다 예상하고 투자도 했었고, 저도 15년도에 그러는데 좀 약간 희한하게 지금 가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되게. 그런데 또 이 코로나 이게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긍정 요소로는, 그 집값 상승에 대한 긍정 요소로는 공급이 줄었다는 거는 긍정 요소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마이너스 요소로는 이 경제 위기, 전반적인 심리 하락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뭐가 더 클 거냐가 중요한데, 마이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공급 감소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기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정말 전쟁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연장해야 된다. 약간 정책 위주로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3개월인가 연장되는 걸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양도세 중과를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올해 6월 달까지인데, 이거 더 해서 좀 연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좀 아시겠죠?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한두 분이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의견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자, 송인우 부장님은, 자, 코로나19 사태가 이미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글로벌 수출 경기마저 영향을 받는다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국내 총생산 GDP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금융시장이 일정 기간 안 좋아지면 6개월 후 실물 경기도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항상 그 선제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면 6개월 후 실물 경기도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먼저 주식시장에 이렇게 충격이 가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등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주택시장은 전국 기준으로 조금 아쉽긴 해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 기준으로 올 하반기 4에서 5% 떨어지고,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쵸. 자, 박원갑 위원님 말씀 좀 볼게요. 자, 최악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3개월에서 6개월 넘어서 장기화되면 부동산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자, 당장 임대료 하락과 아까 우리 나왔었죠. 공실 증가로 구분 상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주택시장에서는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재건축과 재개발에 이어 일반 아파트, 상가 토지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 박원갑 위원님의 요런 분석은 좀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무슨 평가하는 거 아니고요.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좀 더 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좋았냐면, 일단 상가와 주택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상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도 이제 이태원 쪽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이태원뿐만 아니에요. 압구정, 청담 이쪽도 장난 아니고요. 강남도 그렇고요. 다 게다가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에서도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재건축, 재개발이 타격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여기 딱 보니까 명동이잖아요. 명동. 여기 우리은행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한산해진 서울 명동거리. 명동이 이렇게 한산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없는데, 그쵸? 명동 교자 가고 싶다. 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은
서울 강남 대치 음마아파트 전용 70제곱미터가 현재 19억 중반인데 금융위기 당시에 7억대까지 떨어졌다. 지금 보니까 와 7억 그렇게 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금융위기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못 사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금융위기까지 번진다면 한껏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상상 이상으로 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쫄지마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 보자. 자, 국내 부채 건전성이 높다. 지표상 위축은 없을 것.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상컨대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그 대출 규제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는 또 좋은 면도 많아요. 왜냐하면 부채의 건전성이 이렇게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그동안 오른 집값에 정부 규제가 겹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진 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요 이제 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이라는 거죠. 고종환 원장님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사이클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면서 집값은 앞으로 2에서 3년간 오르기 어렵다. 1주택자가 가진 집을 팔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한 거죠. 자, 반면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위기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자, 홍춘욱 대표님은 2008년 당시 금융위기와 함께 국내 제출과 신용 순환 문제가 함께 터지며 부동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외국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대출, 신용 순환 문제가 함께 터지면서 부동산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대출하고 신용 대출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이제 함께 터져서 왔는데. 지금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등을 대출을 꽉 막아서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이 높아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97년, 2008년보다는 적을 거다. 게다가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어땠어요? 아예 그 통장에 달러가 지금 비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자, 또 이상우 대표님은 자,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런 걸 거다. 그러니까 사실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가 아시아로 주변 국가로 퍼지면서 유럽을 갔다가 미국을 가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좀 이슈를 감내하면서까지 입국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결국 감염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미국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면 아니 우리 지구는 미국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저기가 제일 잘 사는 곳인데 저기까지 무너지고 저렇게 대유행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세계 경제는 약간 그런 불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포감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제 지표상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뉘앙스입니다. 자, 지금은 전쟁 타이밍이라는 거죠.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전쟁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안 겪어보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추락 막을 대응책 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자, 봅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단기적 주택거래 절벽 현상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를 부추겨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김덕래 실장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건설 현장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건설자재 유통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분양을 하고 싶어도 분양을 못한다. 즉 공급을 하고 싶어도 공급을 못한다. 그 결과 분양 일정이 늦춰지거나 물량이 줄어서 2에서 3년 내에 공급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 아, 그러네요. 마치 기업들이 원자재 부품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팔아서 돈을 이렇게 벌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수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인가 뭐 어디는 저 북유럽에 그게 그 부품 공장 그게 있대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봉쇄를 시켜버렸대요. 그럼 그게 안 오면은 LG화학 입장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냥 가만히 그냥 돈을 매출을 못 버는 거죠. 그러면 끔찍하죠. 그러면 걔들이 돈을 못 벌면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다 이제 얼마 더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도. 자, 결국 실물 경기 급냉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고종환 원장은 부동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적어도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살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뭔가 수요가 너무 없고 거래가 없으면은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투기 수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완책은 하지 말고, 실수요자들은 이 와중에도 나는 그냥 실거주 살 거야, 매수할 거야, 그냥 대출 이자 내고 나는 그냥 그 이자만 내고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 기회에 좀 규제를 좀 풀어주자. 대표적인 게 대출이겠죠. 지금 그 말 같아요. 자, 심 교수님은, 자, 지금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 정책을 미세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나왔던 규제들을 발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상황 봐서 좀 풀 건 풀자, 이런 거죠. 소탐 대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을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그냥 전문가 의견들을 쭉 이렇게 본 거라서, 굳이 제가 오늘은 여기다 뭐 이렇게 정리는 안 했어요. 정리는 안 했는데, 전문가 8인의 의견은 나중에 제가 드리는 요 기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전문가 제안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고종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살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는 풀어주자. 그리고 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자.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 책도 전반적으로 완화하자. 이렇게 나왔죠.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는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 8명 중에서 누구가 잘 맞출까, 관상이 나랑 맞는 것 같아, 뭐 그렇게 해서 고르시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지금은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오픈된 마인드로 해서 내 각자 개인마다의 포트폴리오라든가 투자 전략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봐서 내가 부족한 거 뭔지 좀 채워서 이렇게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어머나 벌써 100명이 됐네? 일들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 많아지지 갑자기? 낮 시간인데? 자, 엘렌님도 들어왔구나. 다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사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좀 수다 좀 떨어볼까요? 자, 요렇게 봅시다. 요렇게 가져가면 되겠지. 이렇게 가져가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 이렇게 하면 되겠지. 더 키워드릴까요? 오케이. 여기 봅시다.
기사는 다 끝났네요. 네, 다 끝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님. 오늘도 회사에서 대놓고 봅니다.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킹덤 보다가 들어왔어요. 킹덤 어디까지 봤어요? 내용 이야기하면 안 되지. 킹덤 재밌죠. 귀로 호강하고 있어요. 호강까지.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요? 전문가분들 기사 보니 안심되는 기분이 드는 건 어느 특정 분에게 마음이 가서일까요? 그런 것 같은데, 주로 요 밑에 라인 같은데, 밑에 라인? 마미주님? 김수현님은 운동. 무슨 운동 하세요? 아투정 반복 독서.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약간 살짝 민망하긴 한데, 좋네, 이거. 왜 내가 팀장님한테 회사 다닐 때 좀 약간 살짝 거짓말로도 이렇게 아부하면 그분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고맙습니다. 존버. 다 팔어. 그렇게 말한 것도 있던데, 전 몰래 숨겨서 봅니다. 네, 몰래 숨겨서 보시네요. 자동 존버. 맞아, 자동 존버. 숨쉬기 운동한다고요? 휘클럽 효과? 휘클럽? 어제 서울휘님, 그치, 스마일. 오토 존버. 그렇죠, 자동 존버. 저는 정말 뭐 하나 지르기 직전이었는데 공부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강의를 찾아보고 있어요. 못 돌아다니고 여행 취소하면서 생긴 돈으로 분양권, 경매, 온라인 강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 세금 강의도 있는데. 자,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으로 존버 중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휠클럽도 휴장이, 헬스클럽. 책 정석 좋아요. 제네시스님과 조동석님 팬님. 김아리님 고맙습니다. 갑자기 조종성님이 의문의 일패? 와우, 100명 넘었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라방으로 마인드 컨트롤. 좋네, 이거. 제가 이렇게 싸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내가 싸드리고 싶은데? 어제 휘님과 라이브 잘 봤어요. 챗은 못했지만, 고맙습니다. 또 챙겨봐 주셨군요. 저는 자전거 탑니다. 여름 이후를 보고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무서운 사람이다. 현금을 모아놓고, 다들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있을 때 줍줍을 하실 거예요. 반등 확인하고. 좋습니다. 오늘 경매법정 가보니, 사람은 좀 줄었어도 낙찰될 물건은 되네요. 좋은 의견입니다. 될 놈은 된다. 갈 놈은 간다. 저도 갈 놈은 간다 생각에 최근에 떡라면 하나 먹었고 다음 주에 아마 또 떡라면 하나 먹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절세 여신으로 세금 공부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제네시스님 방송은 귀에 쏙쏙 박혀서 좋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에 뭐 하고 있냐면요. 잠을 좀 푹 자고 있어요. 잠을 좀 푹 자면서 체력을 좀 많이 비축을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약간 타이트하게 제 투자한 물건들 전부 다 전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역전세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 역전세 연타 3방 맞아서 그때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역전세는 없을 것 같고 다행히 다들 올라줬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물건이 있으실 건데 예를 들어서 매매가를 3억에 사요. 근데 전세가 한 2억 5천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가지고 있어서 전세가 2억 5천이 3억 가까이 되거나 아니면 3억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론상 투자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약간 복비하고 세금 빼고. 그러면 이런 물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팔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점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데 캐시를 써야 된다. 현금이 필요하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다른 대출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다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조금 팔아서 좀 현금으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빌딩 떡라면 노코멘트. 수현님 토닥토닥. 이럴 때 저 같은 불인이들은 꾼들한테 당하기 좋을 것 같아서 공부하는. 그렇죠. 근데 이럴 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 부동산은 잘못하면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라서 그럴 때 여러분들 편이 돼주는 책이 아파트 투자의 정석이다. 너무 대놓고 홍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안석현님.
떡라면 휴게소인가요? 가고 싶네요. 오, 지난번 떡라면 그 휴게소였는데 예리하신데 봄꽃님. 보통 몇 시간 주무시나요? 저 일찍 자요. 11시에서 12시 정도 자고요. 아침에 그냥 푹 자요. 푹 자. 7시 반, 8시 그냥. 라방 시작인가요? 마무리 중이신가요? 마무리 중입니다. 제네시스님 책 받아서 특별 구독 받았는데 제가 사는 곳이 첫 번째로 나와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아, 그래요? 왠지 동네 주민 같은데. 전입을 가지고 대출 사기가 많네요. 조심들 하세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봄 전설의 고향. 그렇죠. 아직도 기억해. 갑자기 묘지가 갈라지고 막. 제네시스님은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쌓이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나 만화책 아니면 미드 그거를 보면서 옆에서 오징어라든가 뭐 주전부리 놓고 먹으면서 그냥 딱 머리를 딱 리프레시 할 때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한 몇 시간 예를 들어서 1박 2일 이렇게 그때가 가장 저는 행복해서 스트레스 딱 풀어요. 손발 오글 깨알 홍고 치킨 방건조 그쵸. 방건조가 좋은데 집에는 방건조가 없어요. 그래서 방건조 하나 사놔야겠다. 치맥도 좋고요. 근데 술은 안 마셔요. 술 먹으면 좀 머리 아파가지고 허걱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네 끝날 시간이에요. 쇼다리 그렇지 쇼다리.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쇼다리가 제가 옛날에 자주 먹었을 때는 5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하죠? 꽤 비싸죠. 그래서 쇼다리 예전에 진짜 한 500원이면은 한 4개 정도 사고 콜라 같은 거 하나 사요. 저도 사실 콜라 좋아하거든요. 많이는 안 먹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만화책 같은 거 보면서, 제가 1년에 꼭 하나씩 보는 만화책이 있어요.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하도 제가 많이 봐서, 저는 아예 중고나라 해서 하나 샀어요. 부모님이 항상 잘 챙겨보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까불면 안 되겠네. 자세를 바로잡고. 무한도전 보기. 그렇죠. 저 무한도전 다시 보는 거 되게 좋아요. 특히 노찌롱 나왔을 때, 노홍철 했을 때 제일 좋아해요. 1인 법인 궁금해요. 그쵸. 1인 법인에 대해서는 좀 별도 영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많아서. 오늘 한국경제 생방송 중 패널 한 분이 코스타 코스피 동시 서킷 브레이크 되자 실시간 코피.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핫다리. 지금 1,800원이라니까. 전에 한 500원이었어, 500원. 저는 프린세스 메이커 5 게임 플레이 중이라고요? 오! 유라님 게임 좋아하시구나. 저는 일부러 게임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게임을 하면은 얼마나 페인이 되는지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오락실을 가면은 원코인 클리어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옛날에 50원일 때 오락실을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코인 하나로 전부 다 끝장 갑니다. 원더보이 1942, 1943 다 끝냅니다. 노브랜드 먹태 강추. 그래요? 이거 좀 접속해봐야 되겠는데. 저 지금 페인 됐어요. 괜찮아.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가는 그렇게 오르죠. 부동산도 그렇게 오르나 봅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너구리 보글보글 1942 아시네, 상민님? 좋아요 꾹 누르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컴퓨터 앞에서 플레이 중입니다. 모니터가 2대라 이렇게 유익한 정보 보면서. 아니, 지금 이 신성한 방송을 보면서 옆에 지금 프린세스 메이커를 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듀얼 모니터 쓰면서 하나는 프린세스 공주님 만들고 계시고 하나는 이 채팅 하시면서 그 앞에는 컵라면이 있어야죠. 아니면 오징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저는 좋아하는 과자가 포스틱이에요. 포스틱에는 제가 맥주를 먹어였고. 부동산 가격 조정되면 비과세 혜택 실현 후 단지 내 알랄 갈아타기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게임할 줄을 몰라서 테트리스 엑사만 생각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자, 우리 그래도 고품격 데일리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꿀팁 하나 알려드려야죠. 지금 하우스앤루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대단지 한 2000세대 넘는 대단지에서 그냥 잠실 엘스라고 할게. 엘스 아니면 리센츠. 거기에서 내가 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비과세를 갖고 있는데 한 10억일 때 샀어요. 가지고 얘가 한 15억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만 좋잖아요, 1주택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비과세를 받아버려. 비과세를 받아버리고 조금 더 좋은 로얄동 로얄층으로 바로 사버려요. 또 동시에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억에서 10억 오른 그 5억에 대한 차익은 비과세를 받았죠. 물론 세금은 내요. 9억이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한번 실현시켜서 다시 취득가를 15억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가 20억이 됐다. 그러면은 5억에 대해서만 또 세금 내면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차익 실현시켰고 세금은 아주 적게 냈고 그리고 인프라는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말이에요. 안 보던 드라마 정주행 중 다행인 줄 아세요? 볼 게 남아있으니까. 저는 넷플릭스 킹덤 다 봐가지고 볼 게 없어요. 하우카도 다 봤어요. 하우스 오브 카드도. 우와, 라방을 참여하다니 신기합니다. 반갑습니다. 김mon구TV님. 이제 근데 저희 어쩌죠? 다 끝났어요. 이태원 클래스. 꼬시지 마세요. 안 볼 거예요. 그 생각 못 했거든요. 이제 하시면 되겠죠? 저는 게임 회사를 다닙니다. 오, 진짜예요? 새싹부리님. 이야. 컵라면 오다리. 이야, 맛있지. 오케이. 아휴, 그래도 한바탕 수다 떠니까 좋지 않아요? 코스피 지수 보고 좀 놀랬던 마음을 우리 수다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채널 제네시스와 동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이제 훈훈하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와주셔가지고 벌써 95명, 아까 100명이 좀 넘었었어요. 그쵸? 다 끝나는데 나가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예. 재개발 1+1 되는 물건 언제부터 적용돼요? 되는지도. 요건 나중에. 라방 시간이 이제 4에서 4시 고정인가요? 아니요. 제 마음대로. 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래서 대충 이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 예. 화요일은 직방. 그렇죠. 자, 화요일은 직방, 그리고 수목금은 라방 하는데 보통 이 시간대 하고요. 그럼 왜 월요일은 안 하냐고요? 월요일은 부부의 날이니까. 월요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키님.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 날이 왜 없는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날은 제가 그날은 제가 와이프랑 임장 가거나 아니면 예쁜 옷을 고르러 다니는 날입니다. 저는 옷을 잘 안 사지만 와이프는 항상 옷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검증을 저한테 받습니다. 제가 카드를 갖고 있어서 있기도 하지만 제가 봐줘야지 그게 검증이 된다고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헛소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이야기를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1772포인트가 어제였다는 거. 이야, 나 어제라도 돌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냉정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를 좀 잘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 현금 흐름 계속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 대출을 없애버릴 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보대출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없애버리고 저는 밑에 담보대출을 깔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갖고 있는 현금으로 집을 사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월세로 갈 거예요. 월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출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뒤늦게 오신 분들은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고요. 제가 앞뒤에 좀 질문은 뺐는데 뒤에 질문 받거나 마무리하는 요거는 제가 그냥 살려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서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 좀 이렇게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월요일날 맞아요. 저 월요일날 제일 행복해요. 일요일은 이제 가족끼리 지내고요. 월요일은 이제 우리 둘만 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시간 관리 영상 올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주일 동안 계획표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나중에 한번 별도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봐주신 분 감사하고요. 좀 이런 계속 꿀팁을 듣고 싶으시면은 아무래도 라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더 좋은데 그러시려면 뭐 별도 다른 건 없고요. 그냥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이게 알림 딱 뜨면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서 다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좀 빼더라도 뒤에 질문은 제가 이제 살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고맙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면역력 충전, 야 좋다 저거. 윤윤희님 감사합니다. 면역력 충전 시켜주는 채널 제네시스박 괜찮네.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작은 거에서 좀 행복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아까 저는 쇼다리 방건조 오징어 이런 데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얼마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남아있는 킹덤 2 시즌 2 내가 2개만 남아있어도 내가 진짜 정말 행복했을 텐데 나 다 봤어 그거를 하루에 몰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행복을 잘 찾으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월 온라인 수강생 세금 정규 수강생들도 계실 텐데 이따가 밤 9시 반에 우리 수업 내용 관련해서 라이브로 만나니까 안내해드렸죠? 문자 따로 드릴게요. 그때 따로 만납시다. 그때는 좀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는 떠드는 시간 아니에요. 아무튼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또 말씀드린 거 양해 말씀드립니다. 혹시 수강 안 들으신 분들은. 네, 송긍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고 좀 그래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들 편한 밤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건강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